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부터 앞서죠. 특히 화목난로 쓰시는 분들 땔감은 계속 들어가는데 왜 집은 썰렁할까요? 자, 오늘 바로 그 문제. 흔한 비효율 난로를요, 제대로 된 공학 원리를 딱 적용해서 한 번 불 때면 무려 6시간 동안 집안을 후끈하게 만드는 그런 고효율 보일러로 변신시키는 비법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.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기다 하실 거예요. 땔감은 땔감대로 쓰고 연기만 실컷 마시고 집은 여전히 춥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우리의 첫걸음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왜 난로가 제 역할을 못하는지 문제점부터 파악하고요. 그 다음엔 열을 제대로 다루는 핵심 원칙 4가지를 배울 겁니다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고효율 보일러의 구조를 뜯어보고 실제 제작을 위한 설계도와 운영법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밟아나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원인을 정확히 하는 거죠. 대부분의 자작 화목난로가 왜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태생적인 설계 결함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두 난로가 완전히 다르죠? 왼쪽은 뭐랄까 그냥 불 담는 깡통이에요, 깡통. 열이 만들어지자마자 굴뚝으로 다 도망가 버리죠. 그러니까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하는 거고요. 그런데 오른쪽은요,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. 이건 그냥 난로가 아니에요. 열을 꽉 붙잡아 뒀다가 천천히 내어주는 일종의 열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. 아니, 불은 정말 잘 타는데 집은 왜 안 따뜻하지? 이 한 문장이 바로 비효율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. 힘들게 태운 나무의 열 에너지가 우리 집을 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. 그럼 이 아까운 에너지 낭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바로 열을 지배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이해해야 하거든요. 이게 오늘 우리가 만들 보일러 성공의 열쇠입니다. 고효율 보일러의 비밀은 바로 이 4가지 원칙의 완벽한 조합에 있습니다. 첫째, 열을 저장하고, 둘째, 그냥 내보내던 연기까지 남김없이 태워서 숨은 열을 더 뽑아내고, 셋째, 뜨거운 가스가 도망 못 가게 길을 꼬아서 열을 최대한 빼앗고, 마지막으로 단열을 철저히 해서 그 열이 엉뚱한 대로 새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. 이 4가지가 한 침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야 해요. 자,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. 이 원리들이 실제 보일러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각 부품들을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보일러의 심장부부터 시작하죠. 첫 번째 핵심 부품, 바로 내화 라이닝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그냥 뜨거움을 견디는 벽돌이 아니에요. 불이 한창 활활 탈 때 그 뜨거운 열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였다가 나중에 불이 다 꺼진 후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열을 서서히 방출하는 말 그대로 열 배터리 그 자체입니다.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. 왼쪽 얇은 철판은 열이 금방 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냥 냄비 같은 거죠. 반면에 오른쪽 두꺼운 내화벽은 열을 꽉 붙잡고 있는 보온병 혹은 저장구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이렇게 내부 온도를 800도 이상 초고온으로 유지해야만 나무가 연기 같은 불순물 없이 완전히 타면서 가진 에너지를 100% 다 내놓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바로 2차 연소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연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것들 있죠. 사실 그 안에는 아직 태울 수 있는 가스 연료가 엄청나게 숨어 있거든요. 이걸 고온에서 한 번 더 태워서 숨겨진 에너지까지 남김없이 쥐어짜내는 기술입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이 2차 연소 기술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요, 우리가 그냥 굴뚝으로 날려보낼 뻔했던 에너지의 무려 30에서 40%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. 난방 효율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거죠. 보너스로 굴뚝에서 시커멓게 나오던 연기나 그을음도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. 일석이조죠. 자, 이제 이론 공부는 충분합니다. 이 놀라운 원리들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현실로 만들어야겠죠? 지금부터는 실제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, 즉 핵심 치수와 제작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표에 나온 수치들, 이거 그냥 나온 숫자들이 아닙니다.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쳐서 찾아낸 일반적인 가정에서 연료량과 연소 효율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맞춘 이른바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실패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어요. 자, 세 번째 원칙,
열 가두기의 핵심 기술입니다. 뜨거운 배기가스가 나 먼저 갈게 하고 최단거리로 굴뚝을 향해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. 일부러 길을 U자 형태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나가는 길에 열을 최대한 우리 보일러에 빼앗기도록 강제하는 거죠.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. 600도가 넘는 뜨거운 가스가 바로 위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아래로 한번 내려가면서 보일러에 열을 전달하고 바닥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. 이 긴 여행을 거치는 동안 열을 다 뺏겨서 굴뚝에 도착할 때쯤엔 200도 미만으로 식어버리는 거죠.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보세요. 기존 방식이라면 600도의 뜨거운 열기가 그냥 굴뚝 밖으로 나갔겠지만 우리는 그중 무려 400도에 달하는 열을 꽉 붙잡아서 우리 집 난방에 다시 쓰는 겁니다. 이걸 때감값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.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면 소용없겠죠? 보일러도 똑같습니다.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떼는 게 중요해요. 이제부터는 이 고성열 보일러로 6시간 연속 난방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고수들만 아는 운용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자, 드디어 마지막 순서이자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우리가 만든 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보일러가 시한폭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난방기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말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. 자작 보일러 사고의 진짜 위험은 불이 번지는 화재가 아니에요. 끓는 물, 그 뜨거운 열기가 제때 순환되지 못하고 보일러 안에 갇혔을 때 발생하는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은 엄청난 수증기 압력입니다.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치들은요,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.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.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. 단 하나라도 절대 생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 있습니다. 목표는 땔감을 빨리 태워 없애는 게 아니에요. 그 에너지를 느긋하게 저장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똑똑한 열 배터리를 만드는 것, 이게 전부입니다. 오늘 우리는 단지 보일러 만드는 기술 하나를 배운 게 아닙니다. 몇 가지 핵심 원리를 적용해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본 것이죠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배운 이 에너지 저장이라는 강력한 원리를 여러분 삶의 또 다른 비효율적인 부분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